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하는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네, 민주진영의 JYP 우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내일이 앞서서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방송하기 위해서 색상을 바꿨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듭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깔끔합니다. 예. 코아스라고? 예. 코카스. 코아스. 코아스. 네, 코아스. 네, 네. 원래 저기 새 책 상에는 예. 새 패널이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구 패널들은 쫓겨나야 되는데. 아, 네.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네. 저 자막이 또 밑에 뜨고 있습니다. 예, 참고해 코아스. 주시고요. 예. 또 아드님들 뭐 이렇게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 이런 거 참 네네. 좋을 것 같아요. 한 10시간 앉아도 괜찮을 것 같은. 네. 예, 의자도 튼튼합니다. 좋네. 예, 책상도 아주 좋습니다. 편하고. 네. 이게 말이죠. 아주 좋습니다. 예. 저도 왠지 사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의자만 있으면. 사시가 없어졌어요. 없군요. 로스쿨. 아유, 사시한 사람들 요즘 보여준 행태 보십시오. 저는- 그 뭐 존경받는 직업도 아닌데. 예, 저는 그분들 이제 뭐- 내일 만납니다. 탄핵 선고. 네. 자, 이제 내일 오전 11시인데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합니다. 장외 투쟁이 이제 최고조에 오른 이런 상태. 자, 여야가 지금 완벽하게 동상이몽 여론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보고 시작합니다. 내일 헌재 심판 결과 대통령 직무 복귀로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내란숙의 윤석열은 파면될 것입니다.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입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두 분을 보내드릴 때 이제 뭔가 다른 상황을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드디어 그래도 내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8대0 인용을 그리고 여당 측에서는 4대4 각 하나 기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사실 견적 측면도 있는 거예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법조인이고요. 네. 법조인들은 사실 그런 걸 생각합니다. 결정문 아니면 판결문, 공소장 과연 써지나 안 써지나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예,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검사 출신 안 써집니다. 안 음. 써지는 거하고 써지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딱 앉았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희망합니다. 기각을. 희망 복귀한다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 쪽은 확신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파면이다. 8대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마 그런 차이가 언어라든지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의 단톡방이 많아요. 그 단톡방 이름이 0603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한다. 아, 대비하자. 정말이요? 네. 그리고 4월 1일 날 오후에 예. 여의도에 괜찮은 오피스텔 전부 다 계약한다고 동이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곧 있겠구나. 분위기가 바로 잡힌 거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권영세 위원장님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윤석열이 기각되면은 개헌을 해요. 개헌을 왜 합니까? 개헌하면은 대통령직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형법상의 내란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민형사상 특권들 다 없어지는데 도이치모터스 예, 예.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다 수사받아야 되는데 무슨 개헌을 해서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무기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2판 4판입니다. 절대 윤석열을 복귀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제 아는 뭐 정치권 인사가 정말 4월에 그 방구했다 여의도 근처에 네. 네. 그런 연락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의도 내 기류가 부동산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네. 갑자기 4월 1일, 2일 날 맞아요. 반계약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관계약이 늘어서 뭐 여의도 서울 올라왔다 그래. 그게 그런 맥락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오랫동안 국민의힘과 이제 관계를 맺었던 분도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뭔가 마음에 붙여 있는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제 당에서 선긋기를 못 하는 것이냐. 이게 출구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네. 기회를 계속 놓쳤던 것 같아요. 12월 타이밍을 3일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 상황은. 예, 예. 12월 3일 당일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했지만 대다수의 국민의힘 의원 오지도 못했고요. 예, 예. 한동훈 대표가 탄핵하려고 할 때 최초에 그때도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급기야는 제명이나 윤리위 윤석열 해부하는 것도 못 해버렸어요.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대표에서 내려오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점 멀어지고 윤석열은 메시지를 계속 냈었고 결국 윤석열 본인의 메시지가 당을 포위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유지했다 그러면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그 세력들이 좀 있었으면 가능한데 세력 자체는 김상호 의원 빼고는 저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의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는 거기에 함정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인데. 저는 윤석열이 무서웠어. 무서워서 선긋기도 못한 것이다. 네, 첫 번째는 뭐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무슨 캐비넷을 갖고 있을지. 원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 식구들 정보를 더 많이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무서웠어. 또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 이야기하신 것처럼 윤석열이 메시지를 내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라. 그거 아스팔트들에게 오더라도 내렸다 칩시다. 자기 지지층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받습니다. 예. 이러한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잘라내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 심판, 대심 판정에 갈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변호인들 통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힌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윤석열 본인이 이게 기각인지 인용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 인용이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실 힘들고요. 기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장소에서 지지자들하고 이제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예. 이래저래 막 구치소에서 있었다 그러면 저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예. 바람 쐬러. 지금 뭐 바람 샌다는 것도 사실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출장 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하지만 관저의 집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오는 것들을 출석하는 걸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고 아마 옆에 있는 많은 대리인이나 참모들도 하지마 안 하는 게 낫겠다 조언을 했던 걸로 보면 이걸로 뭐 그냥 이게 인용이다 기각이다 뭐 그거 힌트로 힌트는 보기는 전혀 아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본인 입장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겠죠.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출석을 했다면은 인용 기각에 관계없이 자기 지지층들에게 막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극우 세력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히틀러가 되겠다.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예. 나의 반찬 투쟁도 쓰고 나의 뭐 저기 뭐야 반찬 투쟁이요? 계란말이 투쟁도 쓰고 반찬 투쟁. 예, 옛날에 저기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나의 책을 투-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극우의 아이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내란 형사재판을 좀 두려워한 것 같아요. 헌재에 나가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 헌재의 결과가 내란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졌어요. 원래 이분이 좀 쪼잔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갔다. 이익 계산 측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건 승복 논란인데 이제 왜 승복 메시지를 안 내느냐?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도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해요. 국민의힘이 이게 정치 집단이잖아요. 정치 세력이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리 먼저 얘기하고 최소한 승복 메시지 내시라. 그거가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 내란했습니까? 민주당이 내란했어요. 민주당이 계엄했습니까?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피해자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맥락 이재명이 이걸 관계도 없는 사람이 왜 승복을 합니까? 그렇죠. 차라리 뭐 기각되면 가만히 있어 달라 이 카든지 승복이 무슨 말이나 됩니까? 승복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당사자인 윤석열이가 해당이 되는 거지. 저는 한 번씩 국민의힘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뭡니까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죠. 윤석열이 해야지. 왜 저기 피해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고 하라고 합니까? 한동훈 보고 하라고 하시던가요? 한동훈 대표도 피해자 아닙니까 한편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이제 그 불복을 부추겨 가지고 갈등 키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긴 하고 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4.3 추념식에 가서 12.3 비상계엄 날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서 윤석열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거 완전히 극단적인 선동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또 반론을 펼쳤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신 말씀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네. 계엄군들의 수거 계획 예. 이런 부분들을 총량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셈을 해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삼천교육대 비슷한 수용소 시설들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시설의 규모, 수용 인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추론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영연병 얘기도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종이 관 얘기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합리적인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막 구체적으로 막 어떻게 몇 월 며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대리인단이 좀 문제 삼는 것처럼 뭐 다른 어떤 선동이라 될 수 있지만 예. 지금 드러났던 얘기를 갖고 일반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합리적 추측이거든요. 예. 한 5천 명, 3천 명 아니면 5천 명 영연백 보도된 거 맞아요. 그 얘기이기 때문에 수거. MBC에서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갖고 뭐 난리를 칩니까? MBC도 그럼 선동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이 사실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실관계 있으면 이런 내용하고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선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실 뭐 야당 대표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4.3 4.3이니까. 같다 보니까 예, 이제 그 그렇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4.3의 이 사망자 숫자가 아직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 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사상 나왔던 네, 4.3 네. 추념식에 가서 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해할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제 내일 11시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제 헌재 판단을 공개할 것이고 더불어서 방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청석 자리가 20개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가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혹시 신청하셨어요? 아우 저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사실 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예. 계속 다운이 돼 있어가지고 뭐 박지훈님 뒤에 뭐 5천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법이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관심이 이제 집중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생방이 된다는 게 전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방에 또 공개로 이 방청을 일반인을 허용한다.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주문을 할 때 이것도 저는 고려를 한 거로 보거든요. 아, 안 뽑아도 돼요. 그래요? 생중계 안 해도 되죠. 아, 원래 그러네요. 지금 헌법재판소 어떻게 했냐면 지연 중계죠. 아. 찍어놓고 나중에 하는 그것도 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생중계를 하고 일반인들이 직접 와서 봐라고 한다는 거는 뭐 제가 그런 것들을 뭐 크게 의미는 뭐 두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주문하고도 저는 관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꼭 보여주고 싶다. 지금 현실을 뭐 그런 전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 또 이것이 뭐랄까요 헌법 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에게 또 교육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생방송하는데 우리 박준영 부원장님 혹시 신청을 안 하셨죠? 방송 때문에 신청 안 하셨죠? 그것보다 뭐 TV로 봐도 더 잘 보입니다. 현장 가는 근데 것보다 사실은 이게 네. 시작부터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2월 3일 날 또 우리 헬기 떨어지는 모습, 군인들이 창을 깨는 모습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된 게 어쨌든 탄핵, 무슨 재판,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4월 4일까지 그 마무리가 생중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시작도 전 세계가 주목하고요. 예. 마지막도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122일간의 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뭉클한 그런 마음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을 전 세계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생방으로.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돼 있으니까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만 하지만 1789년이 프랑스 시민혁명입니다. 예. 그리고 1215년이 영국의 권리장전 마그나 카르타.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조갑재 대표가 같은 말 했어요. 네, 저는 그런 내일 느낌 좀 헌재 듭니다. 결정문 자체가 이제 우리 21세기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마그나 카르타가 될 것이다. 권리장전. 저한테 좀 자문을 받았으면 제가 더 잘 써줄 수 있는데. 어떤? 그러니까 뭐 내 내용들을. 결정문. 네. 그런가요? JYP 어떤 내용을 좀 넣어주실 거예요? 뭐 금방 말씀하신 대한민국에서의 마지막 혁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제가 꼼꼼히 좀 보면 예. 거기에는 헌법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치 철학적 이게 해석이죠.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자꾸 결정문이 미뤄지니까 또 결정이 미뤄지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도 블루라콘에서 계속 했어요. 너무 잘 적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거든 아니든 간에 이제 내일 나올 그 명문들을 그 명문은 전 세계가 봤던 거, 전 세계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교과서, 어쩌면 참고서
어쩌면 권리 장전이 될 수 있는 아하. 그런 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예. 아, 그 정도는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조인들 글 잘 못 써요.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좀 일본어 잘 봐주세요. 어투의 표현을 많이 쓰시고 아. 그다음에 복문을 많이 쓰시고 아. 비문이 많아가지고 한 문장이 명문장이 길어요. 안 나오면 한 그 문장이 명문장이 안 길어요. 예, 나옵니다. 예.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전에 저희가 법조 미안해요. 사법연수 배울 때 한 문장으로 배울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자꾸 그 연습을 시켜서 아, 모든 말을 뭐뭐 하는데 뭐뭐 그런 하지만 그럼으로써 하는 바 이렇게 적는데 예.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아. 지금은 이제 좀 끊어서도 쓰고 아.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나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 재판 판결문 보니까 음. 약간 보기는 쉽진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고 아. 헌법 결정문은 또 일반 판결문하고 좀 다릅니다. 아. 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께서? 부원장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좀 명문을 기대하면서 명문을 기대한다. 전 세계에 울릴 수 있는 그런 명문이 됐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단문을 K 해야 돼요. 마그나 단문을 카르타. 단문을 아, 단문. 단문을 써야 저기 아, 장문하지 말고. 예, 예. 유명한 그 링컨의 게스버그 연설이 아. 272단어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아요. 준비하셨구나. 227단. 포드 피플 바이 드 피플. 포드 피플. 네. 저기 영어 발음이 아주- 신의 섭리로서 미국이 건설되었고 미국은 어. 민주주의와 아. 공화의 나라로 가고 뭐 이런 이야기로 쫙 오거든. 전부 다 단문이야.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내일 과연 인용이야 기각이냐? 인용이 이제 훨씬 우세하고 또 8대 0이라는 설이 가장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4 기각 각하설을 또 여당은 주장하고 이게 있는데 5대3 5대3 대드락설이 지난주에 SBS 보도 이후에 그 또 좀 법조 전문 기자가 함으로써 네, 네. 그때 이제 보수 진영에서 5대3을 이제 자꾸 좀 믿고 그래서 4월 18일을 넘길 수 있다. 그러면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4월 1일 날 선고기를 잡아버렸어요. 아니다. 약간 그때부터 약간 어쩌면 보수 진영이나 4대4나 5대 특히 5대3 믿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속칭 멘붕에 좀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갑자기? 시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5대3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계속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사실은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8대 0 하면서 이런 그 이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대 3은 불가능하면 이 많은 수는 8대 0이나 7대 1이나 최소한 6대 1을 생각하는데 반대편 진영은 그러면 4대 4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5대 3이 안 되니까 기각과 각하를 네.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떠오른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판할 때 4명이 아하. 기각이고 4명이 인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서 4대4구나. 맞춰온 것 같아요. 저는 아하. 사실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갖고 지금 와서 4대4 뭐 들었니 뭐 봤니 이 얘기는 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좀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맞춰가지고 네. 이분 말이 맞다. 이분이 정보가 있는 것 같아. 그분 그분이 4월 11일에 얘기했거든요. 틀렸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제대로 된 정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딱 증명이 됐고. 더 그냥 우리 소위 말하 이게 네. 표준말 아닌데 네. 깬또 찍었는데 맞은 거야 하나. 아, 깬또. 표준말이 그 일본 말이죠. 일본 말입니까? 예. 이 뭐죠? 그 찍는다 하잖아요. 시험 칠 때 찍는 거. 찍는데 하나 맞은 거예요. 무슨 아. 뭐 듣고 한 게 아니고. 소발의 쥐잡기. 예. 자, 그러면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8대 0? 8대 0인데요. 예. 5대 3인 적은 없었고 아. 5대 2에 한 명이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제가 정보를 들었고요. 아이고 또 들었다 아, 이게. 네, 그런 윤상현 이야기들을 의원과 다른 정보통인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제 이야기를 누가 밭이라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믿지 마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나 서정욱이 한 이야기나 다 그거 가지고 서정욱이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박진영 평론가가 얘기했던 걸 네. 글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 되게 논리적이죠. 그럴싸하긴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네, 그럴싸한 처음에 얘기. 5대 2였다가 네. 이제 이게 6대 2 상황이 됐고 그게 네. 이제 8대 0으로 됐다. 그렇죠. 예, 네. 6대2 갔다가 8대0 됐다. 네, 뭐 저도 이렇게. 그거 받아봤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뭔가면 개인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최고령자, 아. 최초의 여성 재판관 아. 이런 분들의 욕망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 그럴듯합니다.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저는 죄송한 얘기들 그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니어도 됩니다. 추론이 이제 불가능하고 굳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보도되는 정보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평의를 하긴 하는데 되게 짧다. 1시간 내지 30분 하면 끝난다. 그리고 잠깐 모여 있고 헌법재판연구관들 이제 취재를 해보면 더 이상의 추가 자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평결이 거의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일까지 평결을 못 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평결. 근데 이제 평결이 끝났다는 거는 아, 결심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결심이 났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이제 이건 취재나 보도된 바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이렇게 갈릴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더더군다나 11시에 뭐 이것도 저는 우스갯소리긴 한데 11시. 11시에 선고한다는 이유는 빨리 끝냈다. 1시간 정도면 끝난다. 늦어도 다 끝난다는 거거든요. 하고 밥 먹으러 간다. 예, 뭐 식사는 식사지만 아. 거기에다가 10시에 하게 되면 아. 주문들이 뭐 너무 많아서 예. 반대 의견, 소수 의견, 개별 의견 해야 되니까 1시간 좀 넘을 수 있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거고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하. 11시에 했을 때는 좀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근데 8명. 또 하나 저는 그 언론 네. 보도 나온 것 중에 이제 헌법재판관 8명 평의를 할 때 밖에서 고성이 들렸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 없던데요. 아니, 보도는 있어요. 보도 네. 있었어요. 보도가 네. 있었는데 사실은 절대 그 도청 금지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거 그러니까. 고소한 거 어떻게 들어? 그거 진짜 성립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도도 저도 봤었는데 어. 고성이 끊이지 그 않았다. 문 앞에 누가 듣겠다 그거 자체 못하게 한다는 안 건데 되죠,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떤 취재원을 갖고 또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뭐 고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다 들리게 한다고? 저는 좀 납득하기 좀 아, 어려워요. 저도 뭐 납득이 안 돼가지고 박 변호사하고 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목소리가 크니까 밖에서 들릴 수 있지만, 들릴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재판 내용도 어디에 얘기를 하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가 그렇죠. 될 가능성이 범죄가 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절대 얘기를 안 했을 실제로 것이다. 예, 예. 뭐 해방 이후에 법관들 뭐 헌법재판소도 법관들이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판결문이 먼저 나온 적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저희도 마찬가지 예측은 해요.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덜덜덜 떨어요. 아, 판사 입을 봅니다. 법관의 아. 입을. 그리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할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아.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 절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어. 뭐 이렇게 예. 피고인을 아니 피고인은 이렇게 네.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그 전까지 막 얘기해요. 막 막 변호사가 야 내가 친구 판사인데 잘 될 거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 그러니까 저희들도 진짜 궁금한 재판은 그 재판 현장에 가가지고 예. 판사 입을 봅니다. 아.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야. 저는 뭐 이번 판결이 쥐귀염 판사로 인해서 떨어진 네. 대한민국 판사들의 품격과 소양을 제대로 불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뭐 만장일치 기각이 나오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에요. 아하. 그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합쳐진 건데 음흠. 민주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합니다. 그리고 정쟁도 합니다. 자신의 정파창에 따라서. 그런데 공화적 질서는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합니다. 합의하고 공공선을 위해 가지고 양보하고 타협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헌재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헌재 무용론이다. 헌재가 국회처럼 정파적 입장 가지고 국회처럼 나의 소신이 우선이다. 이럴 거면은 헌재 재판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8대0 만장일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당위를 저는 말씀드리고 더 싶어요. 나아가서 이게 8대0에서 제가 바라는 거는 그 명문에 그런 어떤 결정문을 바라는 거지 이 결론이 바뀌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이번에 민낯이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하. 법관들 예. 아주 뭐 엘리트고 사회에서 어떻게 한다는 법관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들 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에는 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일부 도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액을 틀어준다고 하거든요. 아, 틀어도 맞아요. 된다. 예, 11시에 전남. 틀어서 예. 봐라. 매우 필요한 민주주의 교육. 너무 중요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난 박근혜 때도 이거 있었긴 하지만 이번에 틀어주고 이걸 읽으면서 하나하나 문장이 나올 때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네. 법치국가가 살아있네. 헌법이 살아있네. 이것들이 좀 들려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박진영 평론가 말씀처럼 예. 이 일부 법관들이 떨어뜨렸던 그 위신 이런 것들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7년 3월이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당시에도 권한 대행이었네요. 맞습니다. 이분이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한다 할 때 이렇게 발생합니다. 아, 그때 이후로. 그게 11시 21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인데
뭐 아마 이건 뭐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예. 이렇게 뒤에 나올 거예요. 아 뒤에 예. 초반이 아니고. 초반에 깔지 않고요. 아. 초반에는 이제 쟁점이나 이런 거 설명하고 예. 마지막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합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 이거 내가 먼저 얘기하네. 그렇게 결론이 아까 뭐 예측이니까. 예측이에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 자, 지금 이제 현재 그 인근 집회에 신고한 인원이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랑 비교하면 좀 적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상당수가 내일 헌재 인근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애초에 100m로 정했던 진공 상태 구간도 150m로 늘렸다. 그러니까 150m 근방에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사망자가 4명이나 발생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찰이 뭔가 그러한 상황을 예측을 하고 더 좀 엄밀하게 조심해서 좀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나 개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응급 구조할 수 있는 뭐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타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스스로도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고기일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조금 소강 상태라고 그런 보이거든요. 면이 있더라고요. 뭐 좀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일 선고가 됐을 때 윤석열의 메시지라든지 예. 아니면 정치인들의 메시지. 그게 좀 없거나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쁜 경우로 가게 되면 지금 말했듯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소강 상태로 봤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이게 막 어떤 뭐 폭력 사태라든지 그렇게 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또 예.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공 예. 상태로 50m까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어떤 사람 특히 정치인들이겠죠. 일반인들은 그러지 않으니까 정치인들이 뭔가 선동하고 선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좀 두렵거나 조심스럽다 그래서 생각됩니다.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제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이제 5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민주당이 3곳, 조국혁신당이 1곳, 국민의힘이 1곳에서 승리를 했었고 부산 교육감 또 진보가 당선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먼저 어떤 현재 실제 여론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을 했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결과? 국민의힘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대선이 열리면 이게 여론의 바로미터다. 실제로 지난 총선 직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아, 똑같이 갔지 않습니까? 예. 거제시장 선거 또 경남 거제. 예, 부산 교육감 선거, 충남 당진 이 선거, 충남 아산. 아산이죠, 죄송합니다. 아산 선거,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보수나 진보나 이 진영이 아주 팽팽하죠. 팽팽한데 예, 예. 요번에 거제시장 같은 경우는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55대 30몇 이렇게 났거든요. 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현주소로 보여요. 또 거기 많은 어떤 정치인들이 지원 유세도 가고 막 본인들도 여기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최소한 예. 박빙이 됐어야 되는데 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현주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강서구청장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성적표를 받았으면 예비고사에서 본고사 칠 때 알아야 되는데 예비고사 성적표를 받는데 째버렸어 또 그때는. 아. 지금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제가 왜 두려워하죠? 제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어떤 교훈적 메시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계엄 사태 이후에 그 예상치 못했던 일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지기현 판사의 어떤 대통령을 구속해서 이제 석방되는 장면들 보면서 혹시 그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막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면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보수 농객들조차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이제 답변을 또 저희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그 장면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된다면 기각된다면 기각된다면 하루 이틀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런가요? 대통령은 하야할 것이다. 그런가요? 민중 시위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드는 시위대가 한남 대로를 꽉 메우게 됩니다. 예. 한남대교서부터 저기 하얏도때까지. 예. 그러면 한남대교가 봉쇄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동호대교, 왼쪽에 반포대교, 멀게는
동작대교까지. 예. 그리고 강변 북로 올림픽대로가 다 마비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울이 마비되는 거예요. 예,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저희 한판 승부에 지난 월요일에 나와서 이제 방송했던 내용인데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타 방송에. 아, 저렇게 옳은 말씀이 별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 납득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 김진 김- 아, 논설위원님 김진 뭐 논설위원. 그냥 제가 보면서 근데 이번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극우 보수를 구별하는 기준이 저거 같아요. 김진, 정규재, 조갑재 조갑재, 세 분. 세 분 이제 보수의 어른이라고 또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 뭐 정치적 성향인 걸 떠나 가지고 보수가 그래도 그나마 해야 될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 분석이 뭐 저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관들이 비록 자기 성향이 보수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성향 그럴지라도 예, 그럴지라도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 보수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8대0 인용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고 또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동의가 되는데 윤석열이 하야할 것이라는 것은 동의가 안 됩니다. 하야할 사람이 아니죠. 예. 이틀 만에 하야할 건 아니다. 아우 제2의 계엄해가지고 끝장 봐야죠.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내란죄에 의해 가지고 무기 또는 사형입니다. 2판 4판의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고요. 최소한의 뭐 예의 범절 품격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비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뭐냐? 국회에서 바로 다시 탄핵해야죠. 근데 이제 김진 논설위원의 분석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네. 국군들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예, 그 그렇죠. 말인 것 예, 같아요. 그 말씀은 맞죠. 하야가 이제 예. 스스로 하야도 있지만 예. 끌어져 내려오는 하야도 그래서 있습니다. 내려오는 하야가 되겠죠. 그 가능성을 아마 김진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고 음. 저도 저 비슷하게 보거든요. 만약에 뭐 100만 불에 있는 저는 한 1억 분의 1 가능성 같은데 예. 아니다. 한 10억 분의 1. 음. 아니다. 한 50억 분의 1 할게요. 50억 분의 1로 이게 기각이나 각각 50억 분의 1. 예, 저는 그래 봅니다. 저는 그래 된다고 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봉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항권이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이 예. 밧줄을 꽁꽁 묶어서 예. 모시고 나오는. 아.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 12월 3일 날 계엄 그때 국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상황은 국회의장이 네. 대한민국의 경찰, 군, 이 사법 권력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한 적이 있는데 예. 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 용산의 분위기는 기각 확실하다. 기각이 확실하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치 이상의 행보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둔 상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공직자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확정 편향일 수도 있어요. 확정 편향. 박근혜 당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각을 예상하고 맞아요. 5대3 그랬어요. 뭐 네. 6대2 뭐 이렇게 아니면 4대4 기각을 예상하고 케이크를 이제 준비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탄핵 기각 축하합니다. 3단인지 뭐 케이크 얘기 7단인지 들었어요. 알 수는 케이크 얘기 없지만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제 뭐 확인을 100%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봤을 때는 안에 좀 분위기 그러니까 뭐 대통령 본인이 말했던 거예요. 종편 같은 거 안 본다. 뉴스 안 본다. 내가 좋아하는 보수 유튜버 고성국 뭐 이런 거 등등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것만 보고 있고 그 주위의 참모들이 아니면 대리인들이 변호사들이 그 얘기만 한다 그러면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면 준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복귀 시나리오 준비하라.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게 예. 마음 편하거든요. 몸 쓰면은 머릿속에 갈등도 줄어들고. 예. 근데 문제는 몸을 쓰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제 이 준비라는 게 국가적인 준비는 늘 안 하면서 예.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욕망 관계는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예. 산불 준비 제대로 했습니까? 수해 늘 때 되면 오는데 준비했습니까? 예. 이태원 참사 때도 할로윈 파티라고 경고 건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준비했습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국가와 또는 공동체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 삶과 이익에 대한 준비만 하는 사람이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사실은 검사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예. 우리 또 박진영 원장님이 또 아주 또 비판적으로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가 또 추가적인 발언을 하셨네요.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침 초대장을 주는 것이다. 적전 분열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또 우려가 많으시네요. 즉 내란 상태라는 뜻입니다. 내란 상태. 진심으로 내란 상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네. 보수가 그거거든요. 보수는
진보랑 차이점이 그거예요. 진보는 조금 더 빨리 사회가 바뀌어가고 변하자라는 거고 예. 보수는 조금 천천히 안정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 그거예요. 우리 사회가 안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안전해야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예. 보수가 우리 공동체가 깨져야 되고 분란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보수들은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된다는 게 보수잖아요. 지키는 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지키는 게 보수잖아요. 그래 따져보면 정규제, 조갑제, 김진 말씀, 네. 이 논설위원 말씀은 음흠.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저희 방송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만약에 기각되면 이런 내용을 딱 들으신 분, 만약에 기각되면 다 올라간다. 그리고 그 댓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깊어요. 굉장히 깊고 진지하고 그렇죠. 정말 뭐 이제 그동안 살 만큼 살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아니, 결연하게 쓰시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날 사실은. 12월 3일 날 예, 불법 개헌 당시에 예, 예. 국회 안에 들어왔던 나이든 옛날 보좌관들, 옛날 국회의원들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아유, 내가 뭐 살 만큼 살았고 그렇죠. 5.18 때 예. 그 우리 국민들이 당하는 거 봤는데 내가 막아야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예.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추가적으로 입장을 내놨는데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TV로 선거를 지켜볼 것으로 안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파면이 되면 혹은 대통령의 메시지 입장 발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네. 예측이 안 됩니다. 아. 사실은 뭐 기자회견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또 하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안 하고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를 엉뚱하게 해버리고 예, 뭐 등등의 지금 지금 박진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예측 불가 그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예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라면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리더였다면 어쩌면 파면이 되면 사과를 하죠.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럼 우리 바람은 사과를 하고 국가를 안정하게 안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 메시지를 안 내거나 반대적인 메시지 낼까봐 두렵습니다. 솔직히. 반대적인 승복 메시지가 아닌 예, 다른 메시지. 원래 불법에 그런 뭐 메시지. 이런 얘기를 혹시 하면 박근혜 우리 기억나겠지만 당장 메시지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검찰 출석 포토란이 있습니다. 사과합니다. 국민들한테. 예. 그게 메시지가 있어. 그거 메시지거든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어디에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아니 수 비교는 아니고 예. 그게 그 뭐 당장 그 시절에 그 시점에 탄핵됐을 때 메시지는 안 냈지만 그 후에 냈거든요 사실. 사실 그 당시에 보수 평론가들이 이런 말 했던 게 이제 생생히 기억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검찰 포토란에 쓰거나 혹은 이제 탄핵되어서 이제 이동하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잃지는 않았다. 그렇죠. 절제를 했었다. 그런 그렇죠. 평가를 하는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만도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게 이 사람의 메시지 내고 안 내고가 소요 사태하고 연결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지금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밖에 모르는 이 일부 사람들의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사실 두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예. 직권 구속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나마 도주 우려가 없었는데 사인 윤석열이 되면 도주 우려가 더 심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수장인 지기현 판사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형사 직권 재판에, 구속시켜라. 예. 이 말씀 가능성 드리고 이거는 싶어요. 형사소송법상의 4월 14일 날 1차 첫 번째 공판기일이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법원 판사는 구속할 권한이 있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래요. 너 눈빛이 안 좋다. 구속할게. 가능합니다. 제 눈빛이 원래 눈빛은 안 아니죠. 도망갈 눈빛이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런 걸 봐서. 판사가 그 실제로 뭐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예. 계속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 출석 예, 불응하다가 예. 몇 번 만에 나오잖아요. 그날 재판 끝나면서 구속시켜버려요. 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박진영 평론가 말씀처럼 예. 대통령일 때하고 일반인일 때하고 차이점은 극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달리 판단할 가능성 저는 있다. 구속할 수 있는 가능성. 뭐 14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다음 기일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3일 만에 이제 짐을 뺐거든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근데 일각에서는 안 움직이고 버틸 것이다. 짐 안 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인데 그런 상황이 혹시 발생? 그런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짐 안 빼고 예측이 안 네, 되니까. 네.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른바 뻥카 세게 치는 것도 좋아하지만 예. 한 번씩 보면 굉장히 또 뭐라고 합니까 비루한 모습 예.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나 지금 대통령 계속 할래
그리고 또 내 지지자들이 있어. 예. 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난 못 나가겠다. 여기서 농성하겠다. 나 승복 못해. 예. 이렇게 해서 정말 뭐라고 합니까? 내란 비슷한 흐름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판 4판이거든. 예. 무기 아니면 사형이거든. 근데 저게 저렇게 하면 박근혜 때 3일 걸렸어요. 금요일 날 탄핵이 선고되고 일요일 날 철수했는데 그때는 거처가 정확하게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이틀 정도 삼성동. 말미를 아마 줬던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은 집이 있어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바로 우리 저희 사무실 앞인데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가려면 바로 가면 돼요. 지금 이삿짐 뭐 해가지고. 그쪽 동네 이제 시끄러울 수 있겠네 집회. 어쨌든 간에 예.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걸 거부하거나 하루 이틀 뭐 말미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지금 박진영 평론가님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정 기간을 거부해 버린다. 또 다른 의미의 내란죄입니다. 또 다른 의미의 범죄가 됩니다. 방을 안 빼. 큰 내란죄는 아니지만 요만한 내란죄. 요만한 내란죄. 그 내란죄 때문에 그 군인들 경찰들 지금 그 고위 관계자들 다 구속시키고 예. 이제 평생 그 사람들 감옥에 있어야 돼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또 경호원에 있는 사람들 또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12월 3일 날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분이 뭔가 좀 크게 신경을 써서 12월 3일에 결정했을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근데 오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에서 9명 피고인 모두 유죄를 받았어요. 그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내일 만약에 파면이 되면 바로 합니다. 검찰이 바로 해야 돼요. 공소시효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예. 수사를 그 적당히 종결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책임 물어야 그 됩니다. 수사 개통상에 있었던. 네. 이거 사실은 예. 김건희 앞에 가서 모든 수사 칼날은 다 꺾여버렸거든요. 예. 모든 수사가요. 도이치모터스 비롯해서 뭐 명품백, 뭐 양평, 뭐 모든 수사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사건들은 공범이나 이 같이 연계된 사람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받고 2심에서도 다시 받고 2심에서 해라고 하는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지금 유죄 받은 의미는 뭐냐면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기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기다렸거나 아하. 바랬던 것 같은데 아하. 이젠 그것도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아하. 유죄입니다. 그럼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해야 됩니다. 있겠죠. 저는 경찰부터 해서 뭐 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습니까?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네. 아하. 또 이럴 때는 보면 레이스가 붙습니다. 누가 하여튼 막 하여튼 무서울 때는 근처도 못 가고 서로 도망댕기더만 이제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예. 온갖 수사기관이 다 달라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내일부터 내일 11시 그 선고되기 직후부터 경찰이고 검찰이 다 11시 25분부터 파면한다. 바로 바로 갑니다. 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야. 사실은 그래서 특검을 해야죠. 그렇죠. 다시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되고 예. 저는 장기적으로 예. 특별법 만들어서 특조위까지 만들어서 예.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한 1분 남았는데요. 내일 이제 드디어 122일 만에 12.3 내란 사태 이후 122일 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던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우리 박진영 원장님부터. 뭐 결국 정의가 승리합니다. 가짜 정의와 가짜 공정을 외쳤던 시대는 이제 종말을 구하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요. 저는 이 검찰 독재를 관료 독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재부 관료들이 호응해서 똑같이 하는 행위들을 봤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출되지 않은 국민의 심부름꾼들이 오히려 주인 노릇을 하는 잘못된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87년 이후에 또 다른 혁명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는 다음에 우리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공화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어요. 12월 3일 날 그 내란 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도 한 번 안 됐다가 두 번째 되고 예. 체포도 한 번 안 됐다가 두 번째 되고 예. 그 와중에 윤석열 풀려나는 모습까지 그리고 선고된다는 얘기를 7일 날, 14일 날, 21일 날, 28일 날, 맞네요. 4월 4일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운영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친이 쿠데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됐던 거예요. 음. 두 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됐고 결국은 이제 국민이 승리한 거 아니냐 그 결과물을 내일 보시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박 변호사님, 우리 박진영 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